라이벌 간의 치열한 승부를 우리는 더비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세상을 뒤흔들 새로운 더비가 탄생합니다. 위기의 한국 축구 해결책은 있는가? 아니 그 왜 졌는지 모르면 누가 알아요 그거? 너무 좀 뻔뻔하더라고요. 일본은 진짜 아스널이고 대한민국은 X네요. 네? 왔다 갔다. 그거 쌍욕 아닙니까? 아니 저 혼자 이제 총대 메고 정몽규 수보 이렇게 할 겁니다. 이거는 그냥 확 뒤엎어버리거나 이럴 수 있는 방에서 난가? 그런다니까요. 상암동 빅마우스 매치 더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드코어 스포츠 토크 배틀 상암동 빅마우스 매치 더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실 박수로 시작할 기분이 아니기는 합니다. 오늘 긴급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을 했는데요. 먼저 공동 비대위원장 서형욱, 박문성 해설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가 위원장이에요? 그렇습니다. 비대라 그래서 깜짝 놀랐네요. 살쪘다는 줄 알고. 이어서 비상대책위원 두 분 모십니다. 김정용 기자 그리고 피터 빈트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축구대표팀이 32강 진출에 실패를 하면서 예상보다 너무나 일찍 짐을 싸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 다들 어떤 감정이셨는지 여쭙고 싶네요. 이 현실이었나? 내가 지금 꿈꾸나? 우리가 조별리그에서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도 잘 안 믿기고 되게 또 아득해요. 옛날 일 같아요. 빨리 잊고 싶어서 그런가? 뭐 그런 느낌도 드네요. 그러니까 본선도 못 간 거예요. 기존 때의 기준으로는 32강에 못 들었기 때문에 또 우리 지금 선수들 라인업이 정말 또 좋잖아요. 그 선수들이 함께 뛰는 것을 더 많이 보고 싶었던 팬들에게는 너무 좀 상처가 큰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때보다 좀 더 냉철하게 2026 북중미 월드컵을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위기의 한국 축구, 해결책은 있는가?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어쩜 애쓰면 쓸수록 나를 이렇게 바보로 만들어 진심이었기에 더 초라한 이 밤 널 잃고 싶지 않아서 놓쳐왔던 나를 이제는 찾아보려 해 놓아줄게. 처참한 성적표입니다. 조별리그 1승 2패 조 3위인데요. 최종 순위 34위로 조별리그 도입 이후 역대 최하위를 기록한 한국 축구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팀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의 한국 축구 해결책이 있는가 없는가? 김종용 기자님부터. 있다. 표정이 근데 왜? 겨우 말했어요. 간신히 끌어냈어요. 박문성 해설위원님. 있죠. 근데 비슷한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당장 별 일이 아니다. 없다고 말하면 너무 절망적이니까 있죠. 네, 있어요. 있을 거다. 그 누구도 시원한 답변을 주시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희망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가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48개국 확대 체제에서 이 예선조차 통과를 못했다는 거에 더 뼈가 아픈데 이 의미를 조금 간단하게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지. 최악의 결과는 맞아요. 최근 들어서 연속으로 대한민국 지금 월드컵 몇 번이나 나갔잖아요. 이렇게 3위까지 거의 다 올라가는데 탈락하겠어? 이게 풀어졌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저는 꼭 이런 출연한 자리가 아니고 사석에서도 어지간하면 32강 간다. 조금 못해도 간다. 엄청 못해야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해왔거든요. 엄청 못함이 벌어진 것이죠. 우리가 뭘 이야기해도 이거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번이 2번 포트예요. 그 조가 그만큼 좋았다는 거죠. 남아공과 우리의 선발 라인업의 이적 시장 가치가 5배였어요.
그 정도면 체급차가 나는 거예요. 48개에서 32개 팀이 올라가는 제도란 말이에요. 이거를 못 갔다는 건 이건 진짜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처참함입니다. 탓할 곳이 없군요. 그리고 고지대 적응한다는 이유로 출정식도 없이 일찍 나가서 정말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해줬기 때문에 1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원인을 꼽자면 어디에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을까요? 감독이죠. 네, 이거는 뭐 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아공전 지고 나서 그 다음날 감독이 너무도 솔직하게 얘기했잖아요. 좋네. 잘해놨어요. 전체적으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지금 뭐다라고 정답을 찾지는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왜 지었는지 모르면 누가 알아요? 그 말 자체가 하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감독이. 너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좀 뻔뻔하더라고요. 모른다라고 하면 나 감독으로서 능력이 없다는 걸 고백하는 거고 아는데 사실 혼날까봐 얘기 안 하는 거면 나쁜 거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명보 감독은 대표팀 감독으로서 업무량이 너무 적었습니다. 일을 적게 했어요. 분석도 다른 감독들보다 적게 하고 실제로 뭐 스케줄도 널널하게 짜고 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준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동안 평가전도 그렇고 지역 예선 때도 그렇고 본선도 그렇고 어떤 경기에서도 전술적 관련한 코멘트를 한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전술적으로 뭐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자기의 오류를 인정한 적이 없어요. 선수 기용의 측면에서도 의아한 장면들이 몇 개 있었는데 선수들의 문제는 좀 없어 보였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경기에 그 몸값 차이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경기하면 안 돼요. 남아공 다른 경기들 봤어요? 특히 멕시코전 실력 있는 팀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독은 제일 큰 책임, 뭐 축구협회도 큰 책임. 근데 선수들 책임 없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번에 ESPN에서 무슨 분석을 한 걸 보니까 탈락한 팀들 이렇게 등급 학점을 줬는데 대한민국 B- 학점을 줬어요. 예. 그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1, 2차전을 봤을 때 이 대회 최악의 팀 중에 하나였던 남아공을 상대로 압도를 당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세 경기를 통틀어 볼 때요. 한국이 수비 압박 시도 지표가 있는데 이번 대회 본선이 48개 팀이 나왔잖아요. 46위입니다. 그리고 직접 압박 지표가 있거든요. 조금 더 공을 올라가서 뺏으려고 하는 압박 지표가 있는데 이거는 48개 팀 중에 공동 꼴찌예요. 네. 굉장히 소극적인 축구를 했고 상대가 실수하기를 기다리면서 물러나 지키는 수비를 했거든요. 황희찬 선수나 오영규 선수 같은 역습에 특화되어 있는 선수들을 전방에 놓으면 역습이 아예 창출이 안 되니까 그 선수들은 그냥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아공전에 오영규랑 황희찬 선수는 있는지도 몰랐던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 선수들이 공을 만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더 황당한 거는 멕시코를 상대로 수비적으로 싸우는 건 뭐 우리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예. 남아공을 상대로 똑같이 싸우는 건 어떻게 받아들여요? 특히 막판에는 심지어 지고 있는데 엄청 답답했어요. 네. 예. 그 이번에 사실 바이럴된 영상이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본 거 있잖아요. 이거 왜 그런 거 같아? 왜 김민재 빼고 수비수 넣어요? 이러고. 자기 감독 소년. 조금씩 화가 나고 감독 때문에 1대 0으로 지고 있으면은 수비수를 빼고 공격을 넣어야 되는데 그게 공격을 빼고 수비수를 넣으니까 차라리 감독 없이 가는 게 더 낫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왜 그런 전술 컨셉이나 이런 걸 바꾸지 않았을까? 지금도 정말 너무 궁금해요. 그 의도와 전략은 해석되지 않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 그 당사자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겠다고 마음 먹고 물러났으니까.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표팀 감독이라는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다시 국민의 여러분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팀으로 성장해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월드컵에 수학이라는 게 있다면 그 끝을 봤다는 거? 바닥을 봤다는 거? 이제 지하실은 없군요. 네. 예. 사실 이 문제가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극대화된 거죠. 지금 우리 한국 축구의 현실이. 이거 손 안 보면 이제 다음에는 월드컵 본선 못 나가는 거 아니야? 예. 라는 위기감이 극도로 올라갔죠. 아이러니인데 역설인데 우리의 바닥이 어쩌면 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걸 굳이 수학이라고 한다면 뭐 수학이잖아요. 예. 이번 월드컵의 실패가 이미 한참 전부터 예견된 거다.
이런 후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감독 선임 과정부터 문제가 뭐 많았고요. 이 홍명보 감독과 축구협회를 향한 책임론과 분노는 지금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고 사태까지 이루어졌는데 박문성 의원님께서는 눈물까지 보이시면서 분노를 하셨습니다. 제대로 들어준 사람이 한 명도 있지. 그걸 바꿔야지 좀. 말고 원래 이게 그 문화 자체를 바꿔야 돼요. 아 그때 갱년기라서 그래 갱년. 그 스튜디오에 먼지가 많아가지고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도 화를 이렇게 누르지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또 하나의 답답한 건 뭐냐면 협회는 그 정도의 문제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 홍명보 감독이 2분도 안 되는 사퇴문을 낭독했던 그 시간, 그다음에 회장이라는 분이 선수와 감독을 먼저 보내고 몇십 분 뒤에 숨어서 몰래 빠져나오는 듯이 공항을 빠져나오는 이런 모습들, 정말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나? 야 대충 분위기 다 가라앉으면 또 돼 그냥 뭐 언제나 안 그랬냐? 이럴까 봐. 대표팀 감독이라는 것은 한국 축구의 어쨌든 정점에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임을 발표하는 자리에 평상복을 입고 나와서 본인이 써온 자료를 104초 제가 재봤습니다. 104초 동안 읽고 주머니에 꾸깃꾸깃 넣고 나가는, 이게 동네 통장님 그만둘 때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면 자신이 맡았던 기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고 좀 궁금해하는 것들을 풀어주고 나가는 것이 저는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리가 망가졌다면 축협의 책임론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홍명 감독의 출발 자체부터 한쪽 다리를 묶고 시작해버린 거잖아요. 예. 협회가. 비난 속에 새로운 감독을 출발시키는 협회가 어디 있어요? 어쩌면 던져놓은 거잖아요. 그냥 한번 해보라고. 지금 이 자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임명되는 과정부터 품위가 없었고, 그 월드컵 경기하기 전에 홍명보 감독의 이름이 나오면 팬들이 야유를 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결과적으로 홍명보 감독이 이번 전술이나 여러 가지 책임이 있지만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진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이유인 거죠. 과정이 잘못되면 그 이후에 결과도 잘못된다라는 거를 이번에 잘 확인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선임 과정이 이상해도 아무튼 밀어붙여서 뽑으면 그 뒤는 똑같은 감독 아니야? 그때부터 잘 하면 되지. 예. 근데 원래 역량조차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궁지에 몰린 채로 경력을 시작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전에 맡았던 울산에서는 이 정도로 못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홍명보 중에서 가장 아래의 홍명보를 우리가 봤어요. 그거는 납득할 수 있는 과정으로 뽑아야 멀쩡하게 일을 할 수 있다. 우리가 궁금한 게 너무 많잖아요. 왜 선수를 그렇게 썼지? 왜 전수 컨셉을 똑같이 했지? 이거와 관련한 Q&A를 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해명식 같은 게 좀 근데 이미 그만뒀기 때문에 아마 의무는 불가능할 것 같고, 예.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대한축구협회가 전통적으로 뭐 백서라든가 이런 식의 평반 작업을 굉장히 잘 안 합니다. 벤투 감독만 열심히 하고 네. 있죠. 그런 것도 기본적인 임무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다 누적을 해야지만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자양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든 좀 확실하게 메스를 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약간 희망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나라 가든 축구협회 칭찬하는 팬들은 거의 없어요. 영국은 좀 어떠세요? 잘할 때만 약간 무관심 정도. 칭찬은 절대 안 해요. 비난하는 축구 팬들은 대부분이에요. 문제는 다 독립적인 협회예요. 예. 그래서 저기 물러나야 되는 책임은 없어요. 그 일자리 그냥 지키는 거, 자기 밥그릇 지키는 거 어디 가든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바뀌는 거 생각보다 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도 희망을 갖자면은 거의 전 국민이 지금 축협에 문제가 있다라는 의식은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건 좋아요. 거기서부터 좀 뭔가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월드컵에 유행하는 표현이 있던데 모든 나라는 그들만의 정몽규와 홍명보를 가지고 있다. 명언이군요. 이런 말이 유행하지만 근데 우리는 바로 옆 나라 협회는 되게 잘하거든요. 바로 옆 나라 일본 협회를 보면서 자성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잖아요. 뭐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 일본이 뭐 독일 잡고 스페인 잡고 16강 올라갔죠.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도 죽음의 조로 평가가 됐었는데 F조에서 1승 2무 조 2위로 32강에 진출했습니다. 브라질 만나서 1대2로 역전패 당하긴 했는데 기세는 거의 이길 기세였어요. 이걸 보면서 채팅창에도 이제 한국 축구와 일본 축구를 비교하는 축구 팬들의 의견을 되게 많이 봤는데 어디서부터 이렇게 일본과 한국 축구는 이렇게 차이가 난 건지. 일본은 좀 시스템이 없던데요. 이거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구단들이랑 비교하면
일본은 진짜 아스널이고 대한민국은 토트넘이에요. 네? 왔다 갔다 감독 알잖아요. 포체티노였다가 콘테, 무리뉴, 피터한테 누노. 토트넘은 이거 쌍욕 진짜. 아닙니까? 아니 그 정도예요. 그 아스널은 진짜 아테타 데리고 나고 난 다음에 스트럭처를 아예 바꿔버리고 첫 두세 시즌은 너무 안 좋았어요. 많은 아스널 팬들도 나가라고. 그거 참고 이제 이겨내야 그 성적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우리 한국 축구에 주는 메시지 의 핵심 뭐냐면 저는 이거 같아요. 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들이 가고 싶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세계 챔피언이 돼보겠다라고 하는 또 목표도 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4년마다 한 번씩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축구를 하고 있는 이런 거죠.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나침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왔다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딱 해보면 20년 전하고 똑같은 데 와 있네? 제자리 맴도는 거죠. 당분간 성적 더 나쁠 수 있어요. 뭐 이거보다 더 나쁠 수 있을까? 32강 인내심 갖고 진짜 그냥 믿고 가야 되는 건데 뭐 일본도 뭐 처음부터 잘한 것도 아니고 이거 2005년에 시작했던 플랜이니까 이제야 성과 많이 받고 하니까 아까도 얘기했는데 오래 걸릴 거예요. 모두가 바닥을 찍었다는 뭐 국민적인 공감대도 이룬 것 같고 한국 축구 반등을 위해서는 어디부터 뜯어 고쳐야 할까요? 뭐 되게 교과서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좋은 비전을 만들고 그거에 따른 정책을 설정해서 실행 능력을 극대화시킨다. 뭐 이런 게 정답이겠죠. 근데 그거 누가 해요? 사람이 하잖아요. 거의 물갈이에 가까운 인적 변화, 쇄신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몽규 회장은 물러나잖아요. 사람 한 명 바뀌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그동안 그렇게 해온 거거든요. 사람들이 바뀌어야 돼요. 뭐 그걸 구질서라고 표현해볼까요? 그러면 구질서 전체가 빠져야 돼요. 이렇게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건강하게 그런 비전과 정책 경쟁을 하게 만들 것인가. 요즘 가장 우리가 좀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고민 많이 하는 저 부분입니다. 뭐 리더십이 바뀌면 어차피 집행부는 싹 교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건 자연스럽게 변화는 있을 거고요. 이제 지금 선거 제도 자체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인물들이 출연하기 어려운 지금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위기로 삼아서 잘 넘어간다면은 좀 빠르게 변화를 좀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인물이 와서 뭘 시작하든 그 다음 사람이 좋은 건 계승하고 안 좋은 거는 계승하지 않으면서 그 좋은 거를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특히 유소년 육성 같은 거는 하루아침에 결과물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를테면 정몽규 회장이 사선하면서 잘한 게 아예 없진 않죠. 제일 잘한 것 중에 2019년에 초등학교 8인제 축구를 도입했는데 이거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냥 맞는 거예요. 이거는 별로 이뤄낼 수는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2019년에 이걸 도입했으면 한 3년 뒤에는 중학교 축구 개혁하고 한 3년 뒤에 또 고등학교 축구 개혁해서 쭉 이어졌으면 좋을 텐데 그것까지 하고 그 뒤에 중고등학교 축구는 그냥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어지면서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정몽규라는 같은 인물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다 했으면 저는 지금 저 혼자 이제 총대 메고 정몽규 수호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수호하려고 머리 자른 거 아니에요 지금? 삭발식. 이것만 잘라서 쇼츠로 조회수만 많이 나온다면 정몽규 수호 이렇게 할 겁니다. 조회수만 많이 나온다면 정몽규 수호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 문체부라든지 대한체육회 유관단체들 쪽에서 모여서 뭔가 프로젝트 팀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개혁을 위한 거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구체적인 사람을 뭐 한 건 뭐 거기서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사람들이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의 운동장은 어떤 운동장이냐? 되게 조그마한 운동장이에요. 200명 들어가는. 그 200명이 선거인단으로 체육관 선거를 지금 하고 있죠. 근데 그 200명은 어떤 200명이냐? 관리가 가능한 200명이에요. 축구협회 산하에 있는 각 뭐 지역협회라든지 산하 연맹들의 뭐 수뇌부들이 들어와서 그런 여태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았고 바꿀 수도 없었죠. 그럼 자, 뭘 해야 되냐면 그 운동장을 넓게 만들어지고 기울어져 있다면 다시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것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핵심적으로 나오는 게 선거제도 개선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짚고 싶은 건 직선제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이건 국민도 투표하는 겁니까? 뭐 이렇게 오해하시거나 또 그거를 또 막 이렇게 이용하는 분들이 있던데 국민이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그러면 각 모든 종목단체 회장 선거할 때 국민이 투표할 수는 없잖아요. 축구와 관련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걸 넓히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야 그렇게 넓어졌어? 많은 사람들이 뽑아? 그러면 민의와 민심들이 좀 투영될 수 있겠네? 나도 경합해볼 수 있겠네? 많은 사람들이 이 판에 들어오게 운동장을 넓혀주는 거죠. 그럼 넓어지면 거기서 경쟁을 하겠죠. 더 잘하기 위한 경제, 더 좋은 정책을 내기 위한 정책. 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은 일단 임기 1년 이상 남으면 60일 이내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야 하는데 지금 이런 선출 방향성에 좀 변화가 생길 만한 동향 같은 게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기존 방식으로 뽑을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선거이기 때문에 예.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다. 쉽지 않은 게 아니고 어렵다라고 보는 게 현실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약간 좀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지금 이게 그래도 전문성이 분명히 있는 분야잖아요. 모두가 축구 얘기할 수 있고 모두가 축구에 지분이 있고 애정들이 다 있고 뭐 세금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렇다고 이것을 그럼 문을 어디까지 열어야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한 분명 좀 논의가 필요하고 기준에 대한. 예, 어쨌든 축구 쪽 전문 경기에 주신 분들을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그 전문성을 그 리더를 정하는 곳이나 정책을 정하는 곳에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됐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런 전문가들이 정책에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으로 가려면 외부에서 정치권에서 뭐 힘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선거 규정을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투표를 하고 의견을 낼 수 있게 만들었을 때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될 여지도 저는 없지 않다고 봐서 그 사이에서의 적절한 선을 찾는 그런 논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일정하게 데스밸리를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린 마술 지팡이를 갖고 있지 않아요. 뭔가 새롭게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좀 지난한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만약에 뭔가 뚝딱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잉글랜드 시스템을 우리가 진짜 가져갔겠죠.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문화도 다르고 인프라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기 때문에 오래 걸려 있는데 특히나 지금 한국 축구는 밑바닥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단시간 내에 막 시스템도 바꾸고 문화도 바꾸고 인적 자원도 바꾸고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일정하게는 되게 좀 힘든 시간을 겪을 겁니다. 이런 데스밸리를 우리가 어느 정도 감내하고 감당하고 때로는 용기 있게 맞서고 그러면서 조금은 길게 보는 걸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고 진짜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진짜 종주국 잉글랜드 94년 월드컵 못 나갔어요. 저번에 미국에 했을 때 그때도 대위기여서 우리 다시 뭐 FA 축구 협회를 제대로 하자, 뭐 유소년 선수부터 키우자. 근데 또 2008년에 유로 대회도 못 갔잖아요. 스티브 맥클런 밑에서 이거 한 번에 쭉 잘 되는 케이스는 진짜 없고 하고 진짜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작업이죠. 이상적이잖아요. 조금씩 바뀌면서 좋은 자리를 찾아가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의 개인 의견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뒤엎어버리거나 이럴 수 있는 방향성? 뒤엎는 것도 쉽지 않아요. 네, 과도기를 거쳐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감독들이 중간에 그렇게 많이 잘리겠어요? 대부분 장기간의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싶고 그렇게 하지만 그 기간을 버티지 못하고 잘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성과를 못 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끔 저는 그래서 그 회장이라는 이 리더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번만이라도 뛰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예를 들면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도 급격하게 크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손은 좀 보겠지만 최악의 인물들이 뭘 하겠다고 하는 거는 최소한 막아야 돼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또 나오겠다든지 혹은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인물들이 와서 뭐 하겠다는 것도 맞아요. 그것도 제 배제해야 돼요. 주변에 지금 난각병 걸린 사람들이 맞아요. 있어요. 손 들면서 뭐 해보겠다 뭐 막 이름을 듣고 있으면 이번에 난가? 이런 분들이 진짜 계십니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최소한 배제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봐서는 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와서 조금 토론이라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최악의 것들을 제외하면서 하나씩 제외하면서 이제 조금씩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내년 1월에 또 아시안컵 있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우리 국대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된다고 했던 게 뭐 당장 다음 감독 적임자를 우리 대표팀을 찾을 수도 있죠. 근데 못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번 월드컵 끝나고 나오는 매물 중에서 잘 잡아보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월드컵 끝나고 그렇게 우리 축구 대표팀을 딱 잘 이끌어줄 만한 매물이 잘 안 나옵니다. 다른 나라 축구 대표팀도 썩 대단한 감독을 선임한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보통 그러면 연봉이 비싸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 1년 정도까지 대행으로 가더라도 저는 장기간 놓고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캐나다가 그렇게 해서 제시마시 감독을 잡았습니다.
안 되니까 몇 달을 그냥 기다렸어요. 대행으로 오래 가면서. 한국에서 제시 메시 감독이 협상대를 안 되고 튕겨 나와서 어디 가지 이러고 있을 때 돈을 확 펀딩해가지고 확 잡았거든요. 예, 본선도 그런 가고. 것처럼. 네, 예. 그렇게 하면 잘 되고 있잖아요. 지금 제시 메시 감독 거의 캐나다의 히딩크 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축구를 통째로 바꾸겠다 이런 선언하면서 제시 메시가 꼭 베스트 초이스라는 건 아니지만 좀 기다리고 장기적으로 나올 때를 봐야 될 수도 있다. 왜냐면 좋은 감독이라는 것은 늘 인력 시장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홍명보 감독을 선임할 때 우리의 과정과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은 이제 법원도 판결을 통해서 확정을 해줬잖아요. 어떤 잘못이 있었냐? 한국 대표팀이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 이런 감독을 뽑자가 누가 보더라도 수순이죠. 근데 어떻게 뽑았냐면 홍명보 감독을 뽑아놓고 그에 대한 명분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니까. 라볼피아나, 변형 빌드업 스리백. 1등, 변형 3백. 홍명보 감독님이 보여주신 플레잉 스타일을 보면 빌드업 시 라볼피아나 형태와 비대칭으로 백스리 전형을 가져갑니다. 상대에 맞춰서 카운터택과 크로스를 통한 공격, 측면에서 콤비네이션 플레이 등 다양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들으면서 저희같이 이쪽에서 먹고 사는 사람 들으면서 저게 무슨 소리일까? 우리 좀 있으면 9월에 A매치 평가전도 있고 1월에 아시안컵도 있어. 그냥 뽑아놓고 가자. 똑같은 실수예요. 한국 축구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대표팀이 어떻게 가고 싶은지를 지금은 논의해야 돼요. 현실론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그놈의 현실론이 지금 우리 축구협회나 한국 축구판을 이렇게 끌고 왔어요. 뭐만 바꾸자 그러면 현실이 어떠네. 그렇게 눈앞에 있는 거 계속 그냥 번개불 뭐 구워 먹듯이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뼈아픈 교훈을 앞으로 나가는 동력으로 쓰려면 좀 긴 호흡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했던 죽음의 계곡을 우린 지금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기도 하고 지금 이게 우리 팬들이 여기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봐요. 축구에 대한 관심과 변화와 혁신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잖아요. 예. 사실 이런 게 없으면 민심이나 이제 여론이 받쳐주지 않은 건 못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막 월드컵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막 무너지고 사람들이 공분이 올라오니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갖고 한마디씩 하시고 또 댓글도 남기고 이런 식의 관심을 꾸준히 우리가 잊지 않았다고 보여주는 게 저는 굉장히 효과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간 지나면 다 스그라들어 이거를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관심이. 예.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정말 쓴소리로 시작을 했지만 달콤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아직 불씨가 꺼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축구협회에게 마지막으로 경고, 소신 발언 한 줄씩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좀 애매한 게 좀 회장도 없고요. 들을 사람이 감독도 없고 들을 그런 사람이 거 없고 없어요. 좀 그래서 차기 집행부가 되실 분에게 회장을 하고 싶어하는 네네. 분들에게 그냥 회장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뛰고 또 자기보다 더 뛸 수 있는 그런 동료들을 불러서 의미 있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각오를 한 분들만 좀 나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눈을 감고 생각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새롭게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인가. 책임을 져야 하거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시거나 이러면 그냥 다른 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생각하고 눈 뜨면서 난가? 그런다니까요. 축구협회가 사실은 돌아가려면 일반 직원들의 힘으로 돌아갑니다. 너무 열심히 하고 싶은 직원들이 방향을 잡아주질 않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고 뭐 이런 상황이란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축구협회가 똑바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면 리더십이 서야 가장 아래까지 이제 모세혈관까지 피가 돕니다. 근데 진짜 쉽지 않은 거 희생을 진짜 많이 해야 되죠. 자기 인생보다 축구가 먼저여야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축구 너무 사랑하고 좋은데 그 정도 아니에요. 내 인생을 희생해서 그 드문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제발 잘 찾았으면 좋겠어요. 예. 체코전 끝나고 정말 사회가 밝아진 느낌 아니었습니까? 진짜 너무 좋아.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축구라는 게 사실 없어도 살 수 있죠. 살 수 있는데 정말 사회를 에너제틱하게 만들어주고 모두가 얼굴 보면서 서로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존재가 몇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소중한 축구로 우리가 다시 웃을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의지와 뜻이 있는 분들이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피터는 그래도 아직 월드컵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저 많이 참았어요 지금까지. It's coming home. It's coming home. 미안해요. 저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는 우승한다니까요. 오늘 독일 떨어졌는데 어떻습니까? 독일 떨어졌지, 네덜란드 떨어졌지, 무조건 있는 거예요. 2부가 시작이 된 건가요? 우리가 시작할 때 목표는 2회 연속 16강 진출이었는데요. 결국 이렇게 예선에서 떨어지면서 축구가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부디 이 순간이 꼭 대한민국 축구가 반등할 수 있는 봄답기의 발판이 되길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